오늘은 3단원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비수열은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간단하게 등비수열 해당되는 몇 개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이라는 수열 2, 그 다음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n번째 항이 2의 n제곱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살펴봤을 때 그 값이 2, 4, 8, 16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즉 공비라고 하는 것들이 1보다 클 때 무한히 큰 수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이번엔 두 번째 공비가 0과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bn이라는 수열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갖는 수열은 그래프로 봤을 때 그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높이가 0으로 가까이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비수열의 수렴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파란 네모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숫자라고 하는 것, 공비라고 하는 이 수열은 초항은 1이고 공비라고 하는 것이 R이 되겠죠. 자, R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공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비. 초항은 1인 이런 수열이네요. 이렇게 됐을 때 공비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수 전체의 값이 되겠죠. 근데 이 곱셈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 범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크기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공비가 된다면 점점 그 값을 곱했을 때 그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0으로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는 계속 곱하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먼저 공비가 실수에서 1보다 클 때, 1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다. 예를 한번 써주면 공비가 1 이상인 것 AN이라는 수열 뭐가 될까? 2의 n제곱 같은 경우 공비가 2가 되겠죠. 자, 이런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다.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이번에는 공비라고 하는 게 1일 때, 이번엔 1일 때를 한번 가정해 본다면 1일 때는 계속 11111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수렴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의 n제곱은 극한값이 1이다. 이거 알 수 있네요. 세 번째,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공비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값.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열이 2분의 1의 n제곱 같은 수열.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겠다?
0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공비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범위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된다? 진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즉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다. 진동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이너스 2의 n제곱,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것들, 이런 것들도 진동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등비수열의 증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멋있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문제 1번.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3분의 2의 n제곱이라는 수열, 공비가 뭐가 되나요? 공비가 3분의 2, 즉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비를 가짐으로 극한값이 0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1.03, 1보다 큰 숫자가 공비가 되죠. 1.03의 n제곱, n값이 무한히 커질 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다. 3번 마이너스 2분의 1의 공비를 갖는 이 수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 수열의 등비수열의 극한값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4의 n제곱은 어떻게 한다? 발산한다, 진동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공비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것이네요. 즉 정리를 하자면 수렴하는 범위, Rn의 수렴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수열 R의 n제곱이라는 수열에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공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발산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깜빡했네요. 1일 때도 수렴한다. 자, 수렴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1까지, 1일 때도 등호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크릴판 한 장의 자외선 투과율이 0.45라고 했을 때 이 아크릴판 n장을 투과한 자외선의 양이 처음 자외선의 양의 AN배라고 할 때 극한값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점점 한 장 통과할 때 0.45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45배의 제곱배, 즉 수열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0.45의 n제곱이라고 하는 수열을 가질 때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극한값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비를 갖기 때문에 0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제 1번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수열 4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보자. 즉 이 식에다가 극한값을 취했을 때 과연 이 식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분모 4의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가 되겠죠. 또한
3의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n값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 즉,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한다? 분모의 최고차인 4의 n제곱이 되겠죠. 등비수열에서는 요것이 4의 n제곱이라고 하는 분모에 있는 값이 분모의 최고차를 결정하게 되겠죠. 4의 n제곱으로 나누어주자. 나누어주면 분모라고 하는 것과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수렴하는 수열이 돼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모 먼저 계산해 보시면 1 플러스 0, 분자 0. 그러므로 0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이렇게 예제 1번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인데 n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한다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것, 앞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3번도 살펴보면 수렴과 발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5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냥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발산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식을 완성해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를 뭐로 나눈다?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그럼 분모는 1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분자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의 n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럼 분모는 1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분자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대를 1로 나누었을 때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 수가 있겠네요. 2번도 풀어보시면 되겠죠. 2번.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그 수렴값 3의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극한값 3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좀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극한값을 갖게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수학 역량 기르기 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다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괴롭지만 다음 대화를 읽고 공비, r이 0보다 클 때 수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2의 r의 2n제곱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 r의 n제곱꼴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r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r을 계속 n번 곱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범위라고 하는 것을 몇 개로 나누어야 될 것인가? 0과 1 사이. 그 다음 1일 때. 그 다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식을 계산해야 된다. 즉 1번 공비라고 하는 것이 0과 1 사이일 때, 2번 공비라고 하는 게 1일 때, 3번 공비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첫 번째 경우 공비라고 하는 게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식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2n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의 각각 동그라미 친 부분이 0으로 가기 때문에 1분의 0이라고 하는, 즉 0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죠. 이번에 두 번째는 r이 1이라고 한다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비가 1보다 클 때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꼴이다? 바로 위에서 다루었듯이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줘야 되겠죠. 공비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1, 그 다음에 r의 n제곱이어서